안녕하세요. 1회 모의고사를 담당하게 된 민법 최희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1회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일단 간단하게 총평하고 해설을 시작하면 1회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우리 실제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낮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막 잘 나오고 이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론 공부를 착실히 했다 하더라도 이게 객관식 문제와는 좀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객관식 문제는 약간의 스킬 같은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익히셔야 되는 거고, 지금 내가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다라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 착실히 공부하시고 또 우리 문제풀이 과정, 기술 좀 익히시고 하다 보면 점수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이제 틀린 지문이라든지 또 강조되는 지문은 다시 이론 강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적인 것을 찾습니다. 자, 1번 소유권 유보부 매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는 것은 그 조건부 법률행위죠. 정지 조건부에 정지 조건. 소유권 취득하려면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확정적이지 않고요. 2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얘는 취소 사유죠. 그러면 취소 사유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유동적 유효에서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럼 3번도 마찬가지죠. 얘도 취소 사유고, 무권 대리인의 법률행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데 얘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뭐야? 유동적 무효 상태다. 그러니까 취소는 유동적 유효 상태고 얘는 유동적 무효고요. 자, 5번에 보시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네요. 얘는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고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지금 박스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10개 이상, 15개까지 출제가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지문이 고르게 뭐 1번에 기역 니은, 2번에 니은 디귿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 지문들도 다 이렇게 하나는 뭐 기역 1개만 나오지만 2개, 3개, 4개 막 이런 식으로 섞여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건 모의고사 보시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하시라고 박스 문제들이 많으니까 좀 풀어볼 때 유의해서 보시고요. 반사회 질서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을 찾으래요. 그럼 기억해 보시면, 기억은 뭐 이런 건 아주 핵심적인 단어 찾아서 빠르게 정리하셔야 되지, 그래야 시간 안에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실 문제는 아니고, 비자금 판례 나왔죠. 그럼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차하는 계약, 이걸 반사회적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죠. 이건 반사회적 무효가 아니고, 그러면 니은은 핵심은 뭐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고 나오면 뒤에 내용은 읽어보실 필요도 없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지금 변호사가 형사소송 나왔네요. 그러면 성공보수 약정인데 우리가 구별했던 게 형사냐 민사냐를 나눴죠. 만약에 민사사건이라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지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뭐가 들어갔어요? 강박. 성립 과정에 강박이란 말 나오면 볼 것도 없죠.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효력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 찾는 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걸 찾으라고 했죠.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3번. 갑은 증여의 의사가 없으면서 을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표시를 하였다. 그러니까 빚인이 표시한 거죠. 그런데 그 토지를 을이 병에게 매도했어요. 그럼 병에게 매도했다면 제3자 문제죠.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그럼 일단 이건 물론 사례 문제긴 한데,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비통착사 있죠. 비통착사는 전부 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니까 병이 선의라고 써 있으면 앞에 무슨 말이 나오든지 간에 소유권을 다 취득합니다.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다 들어가는 건 5번밖에 없네요. 그럼 정답은 5번. 그러니까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왜?
을이 선의무과실이면 비진이가 유효가 되죠. 유효가 되면 이 병은 소유자인 을로부터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선악을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되긴 쉽지 않지만 요거 연습하시다 보면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 생겨요. 그럼 이렇게 풀면 뭐 바로 정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이론은 좀 확인하셔야 되니까 초반이니까 잠깐 보면 갑이 을에게 비진이로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해서 등기를 넘겨줬대요. 자, 그러면 비진이로 넘겨줬으면 원칙은 누가 소유자냐? 원칙은 누가 소유자겠어요? 원칙은 유효니까 을이 소유자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갑이 소유자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가 되려면 을이 갑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의 또는 과실이어야 되고요. 비진이가 유효하려면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효과는 그냥 법조문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을이 요거를 병한테 팔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문제. 요게 지금 제3자 취득 문제죠. 그럼 이 경우에는 경우를 나눠야죠. 왜 나눠야 되냐면 비진이가 유효였느냐 무효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만약에 요 을이 선의무과실이었어요. 그러면 요 을이 선의무과실이면 소유자는 을이잖아요. 선의무과실이면.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자에게 산 것이기 때문에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을이 알았거나 악의 또는 과실이에요. 그러면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면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지, 갑. 그럼 얘는 무효라는 거죠? 그러면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산 사람은 보호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107조 2항에서 얘가 만약에 선이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을이 악이든 어쨌든 병이 선이면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을이 선의무과실이에요. 그러면 을이 선의무과실이면 소유자가 을이라는 얘기죠. 그럼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병은 권리 취득 가능하다. 결론은 모든 경우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례입니다. 44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자 핵심은 나왔죠. 법령상 제한.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인데 법령상 제한은 요건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요. 뭐 우리 대표적으로 비유구 사건. 소 키우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법령상 시설 녹지에 포함되는 바람에 가축을 키울 수 없는 땅이다. 또 뭐 벽돌 공장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동기의 착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소취와 합의. 소취와 합의의 경우에 중요 부분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2번 틀렸고. 자, 여기서 기억하실 단어 소취와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비교적 최신 판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뭘 조심하시라는 거냐면 원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와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를 취하합니다. 그러면 이 소취하라는 건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요 새로 나온 판례는 소취하가 아니라 뭐예요? 소취하를 합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소취하 합의는 공법행위, 소송행위가 아니잖아요. 개인 간의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사법상의 행위니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소취하냐, 소취하 합의냐를 구별하셔야 돼요.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최근 판례죠. 그럼 답은 2번이네요. 3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동기의 착오 나왔어요. 그럼 동기의 착오는 취소가 안 되고 원칙이죠. 언제 돼요? 그 동기가 표시되어 내용으로 들어가면 취소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하실 점은 표시에서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당사자끼리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근데 뭘 물었어요? 합의 나왔네. 그럼 합의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옳은 질문. 자, 4번 중과실 물었습니다. 중과실 누가 입증하느냐를 묻고 있네요. 중과실은 유지하려는 자, 상대방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취소를 막으려는 자. 기본적으로 착오의 문제는 취소하려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의자가 취소하려면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요. 그걸 입증하면 취소가 가능해지죠.
그러면 상대방은 그 취소를 막으려면 당신 중과실이 있잖아 라고 입증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는데 가압류가 뭐야? 무효죠. 무효인 가압류 사건입니다. 무효인 가압류는 차고 취소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핵심어가 무효인 가압류인데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에 왜 취소할 수 없다고 했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줬는데 나중에 봤더니 가압류가 있었죠. 근데 그 가압류가 어때? 원인 무효의 가압류예요. 그럼 무효인 가압류라고 하면 실제로 가압류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요. 답은 2번. 그 다음에 45번.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요즘에 뭐 제3자 문제 통정허위 표시에서 자주 물었죠. 이번 34회 시험에서도 물었고. 근데 제3자라고 하려면 요 말 그대로예요. 허위 표시가 형성되고 그 후에 새롭게 실질적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했던 게 기본적으로 뭐뭐 한자, 뭐뭐 한자, 양수인, 양수인도 뭐 양수 한자죠. 양수인, 뭐뭐 받은 사람, 뭐 했다는 말이 나오면 다 제3자니까 주의하시라고 했고, 그리고 뭐뭐 한자라고 써있지 않지만 제3자인 경우 제일 중요한 판례가 있었죠. 파산관제인 판례. 파산관제는 제3자로 보호가 된다. 그러니까 제3자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는 어렵게 고민하시면 안 되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뭐 했냐 안 했냐만 구별하면 되고. 그럼 기억부터 보죠. 파산관제인 나왔죠. 얘가 제일 중요하죠. 제3자. 물론 파산관제인은 선일 때 보호되는데 선악의 기준은 파산관제인 기준이 아니라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고, 파산채권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선이면 보호합니다. 즉 모두 악의가 아니라면 파산관제인은 선의 제3자로 보호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앞에는 볼 필요 없고 뒤에 뭐 있나 보시면 이행했대. 이행을 한 보증인이죠. 그러면 제3자예요. 디귿 보세요. 그냥 채무자네요. 그냥 채무자. 제3자가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한 채무자라고 써 있어요. 변제한. 그러면 제3자지. 근데 변제했다는 말이 없는 한 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다. 그러면 제3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기억관이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46번 이제 사례 문제입니다. 갑으로부터 갑소유 토지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 그럼 뭐 다 안 읽어봐도 내용은 뻔하죠. 본인이 갑, 대리인은 을, 대리인 을. 그럼 대리인과 거래한 사람 병 이렇게 되겠죠. 틀린 것을 찾습니다. 기억, 대리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갑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틀렸죠? 116조 1항에서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의 문제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대리인. 전부 다 대리인.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궁박. 104조의 궁박만 본인 기준이고 나머지는 다 대리인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억은 틀렸고. 니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계약이 해제됐대요. 그 원상회복은 갑과 병이 부담한다. 그렇죠. 그럼 이게 시험에 틀리게 나오면 뭐라고 내겠어요? 을과 병이라고 써 있으면 틀립니다.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원상회복도 본인과 상대방끼리 하는 거지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디귿.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어요? 상관없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117조에 따라 대리인은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효력은 갑에게 미치는 거죠. 맞습니다. 리을. 을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파산한 경우야. 자, 그러면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파산했다. 그럼 이건 뭘 말해요? 대리권 소멸이죠.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 있었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성파,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그러면 여기까지는 뭘 말하는 거야? 대리권이 소멸되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소멸됐는데도 계약을 했대요. 근데 병이 선의무과실이야.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거야? 대리권이 소멸했고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면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표현대리 책임을 물어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틀린 지문은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1번입니다. 47번. 자, 무권대리 문제가 나왔어요. 무권대리. 그러면 무권대리인 을 나왔으니까 본인 갑 이렇게 나오고 상대방 병이겠죠. 자세히 문제 읽어볼 필요 없어요. 시간 아끼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고 기억. 갑이 추인하면 자 본인이 추인했어요. 그러면 추인 시부터 유효냐? 틀렸죠. 추인하게 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됩니다. 소급효가 있다. 다만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병이 계약에 대해 철회권을 행사했어요. 자, 철회권을 행사하면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철회권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선의자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효력을 다투는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그렇죠. 옳은 지문.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뭐라고 했냐면 선의는 추정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선의는 추정되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요? 본인이 철회권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병의 악의, 당신이 알고 있었잖아 라고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가 선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늘 나오는 거죠. 무권대리인이 단독 상속했어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는 말 나오면 거절권 행사하거나 무효 주장하면서 등기 말소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릴,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했대요. 을이 미성년자라도 병은 을에 대해서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다면 더 이상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럼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나오게 되면 뒤에는 어떤 말을 물어볼 거냐면 무권대리인의 책임, 135조 책임을 물어요. 그럼 135조 책임은 계약의 이행이나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누가 선택하냐면 상대방이 하는데 조심하실 점.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행이나 배상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질 때는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책임질 능력이 없다면 이 사람이 무권대리를 하더라도 이행이나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러면 뭘 찾는 거였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48번. 자,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그러면 읽어볼 필요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뒤에 설마 허가 받았다 이런 문제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허가구역 나오면 허가 안 받은 지문들이 쭉 나오겠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기억, 갑과 을이 허가를 잠탈할 목적.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써 있으면 이 계약은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죠.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그 지역이 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가 되었다. 그러면 유효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습니다. 기억 판례, 비교적 최신 판례죠. 아직 우리 시험엔 나오지 않았지만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허가 잠탈 면탈 나오면 이미 확정 무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뒤에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해요. 유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니은, 갑은 계약상 채무불이행 나올 수가 없죠. 무효 상태니까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 없고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제할 수 없다. 왜? 이행할 채무가 지금 없는 상태죠. 허가 받아야 생기는 거고. 디귿,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냐면 지금은 유동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언제가 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확정적 무효가 되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지급한 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릴, 갑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틀렸죠? 허가구역 안에서도 얼마든지 계약금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고 또한 중요한 판례 중에 뭐 있었어요?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허가를 받은 상태죠. 허가를 받았어도 아직 이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그럼 옳은 지문은 하나밖에 없죠? 기억만 옳은 지문.
자, 49번. 소구표가 인정되는 걸 찾으래요. 정답 1번. 취소는 소구표가 있죠. 나머지는 소구표 없죠.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 분할은 지분매매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분할하게 되면 그때부터 단독 소유가 되는 거고요. 현물 분할하면 소구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은 예외적으로 소구표가 있지만 원칙 없고, 기한도래, 얘는 절대로 소구표가 없죠. 조건과 다른 점이죠. 조건도 소구표가 없지만 조건은 당사자 의사로 소구표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근데 기한은 절대적 비소구표다.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알고 했다.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소구표 없고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의 물권 변동도 본등기 시부터 생기는 것이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0번. 조건에서 틀린 것입니다. 해제 조건이 성취됐어요. 그러면 효력이 그때부터 소멸하죠. 불성립 틀렸죠. 답은 1번이네요. 일단 조건이라는 건 성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립은 이미 된 거고 조건은 효력의 문제다라는 점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는 법률행위의 특별 성립 요건이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고 얘는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조건은 반드시 외부에 표시가 돼야 되고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에요. 그럼 정지 조건이면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이미 발생한 거죠. 조건 없는 행위가 된다. 우리 이런 것도 있었죠. 플러스, 기성 조건 플러스, 정지 조건도 플러스, 그럼 얘도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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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그 의사에 따라 소급이 인정됩니다. 이게 기한과의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고 조건부 권리는 확정되기 전에도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그렇죠? 확정되기 전에도 조건부 권리 자체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건물, 남의 땅에 있는 거든 뭐든 건물은 독립한 물건, 부동산으로 저당권 객체가 되고요. 등기된 인목 되죠. 다만 명인 방법을 취한 수목은 저당권 설정은 안 된다고 했고 지상권도 되고요. 전세권도 되는데 지역권은 안 되죠. 지역권은 법률로 금지합니다.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무효예요. 무효. 물권 법정주의 위반입니다. 자, 52번. 물권적 청구에서 옳은 것을 고릅니다. 옳은 것. 기억.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 배제 비용이 나오네.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기억은 옳은 지문. 물권적 청구권은요. 반환, 제거, 예방이라는 일정한 작유나 부작유를 요구하는 행위 청구권입니다. 비용 청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작년에도 이 판례가 한번 출제가 됐죠. 확인해 두시고 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무엇의 제거다? 원인의 제거, 방해 원인의 제거를 말하지 결과의 제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 표현에 따르면 방해 제거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현재 방해 상태가 있어야 제거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방해가 이미 끝나버리면 더 이상 제거를 요구할 건 없어요. 그러면 현재 방해가 진행 중인 걸 우리 판례가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야? 방해 원인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방해가 이미 다 끝나버린 건 방해 결과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방해 제거라는 건 현재 침해 중인 원인의 제거인 거지 결과의 제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 판례는 이 방해 결과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얘는 손해배상의 영역이다라고 보는 거죠. 손해배상의 영역이다. 자, 그래서 니은도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 염려 나오면 예방이 나오겠죠. 그럼 예방이면 조심하실 점은 예방과가 아니라 또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방조치를 청구할 때는 예방조치를 하거나 그거 안 할 거면 손해배상의 담보를 대라라고 요구하는 거지 예방조치도 취하고 담보도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옳은 지문은 기억하고 니은. 답은 3번이네요. 53번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틀린 것입니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물권은 등기 없이 당연 복귀.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실효된 거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소유권은 당연 복귀죠. 등기 없이 복귀합니다. 2번 법정지상권이니까 등기를 할 필요 없죠. 187조 변동. 근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한다. 틀렸죠.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이 187조 변동은 등기할 필요 없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언제 등기하는 거야? 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분하기 위해서. 187조는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하라고 규정하는 것이지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 말고 우리 시험에 더 많이 나왔던 건 뭐야? 전세권의 법정갱신 똑같죠? 이것도 역시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 없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포기 나왔네, 포기. 법률 행위니까 등기해야죠. 186조 변동이고 187조에서 말하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이란 뭐만 얘기한다? 형성 판결. 우리 시험 범위에서 형성 판결은 딱 하나밖에 없죠? 공유물 분할 판결. 그것만 딱 형성 판결이에요.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고요. 말소 등기가 없어도 소멸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한 게 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등기 말소 시가 아니라 변제 시에 소멸한다는 게 바로 이 얘기였죠. 답은 2번입니다. 54번 등기 추정력에서 틀린 것은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의 신청, 사망한 자 신청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 원칙이죠. 물론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신청이 됐다 하더라도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하고 있었으면 깨지지 않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은 깨집니다. 자,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인정된다. 이번은 뭐 추정력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판례죠. 당사자 사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미친다. 직전 명의인에게도 추정력이 미친다. 다 같은 표현이죠. 이전 등기 추정력은 제3자, 외부 사람들에게 미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전 소유자에게도 미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3번 가등기 나왔네요.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추정력 같은 거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답은 3번. 4번 등기에는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추정된다. 그렇죠. 등기의 추정력에 대리권 존재 사실이 추정된다. 그래서 제3자가 개입하여 등기가 넘어갔다면 이때 이 등기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등기를 한 현재 소유자가 그 제3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전 소유자가 그자에게 대리권이 없거나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게 판례였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제3자에게는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추정되기 때문이에요.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가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다고 해서 추정력이 깨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판례가 얘기하기를 등기라는 것은 진실한 권리 상태를 표상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태양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추정력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55번 다음 중 원칙적으로 X건물에 설정된 갑의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야. 자, 1번은 뭐야? 변제받았네? 그럼 당연히 소멸이죠. 2번 건물이 멸실됐어요. 목적물의 멸실은 모든 물권의 공통적 소멸 사유고요. 갑이 X건물을 매수했대요. 지금 갑의 저당권인데 갑이 소유자가 됐다는 거네.
그럼 이건 뭐가 발생해요? 혼동이죠, 혼동. 혼동으로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자, 그럼 여긴 똑같네. 갑이 건물을 매수했는데 문제는 후순위 의뢰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대요. 그러면 후순위 여류의 권리가 존재한다면 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갑을 위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본인을 위해 소멸하지 않는 건 언제라고요? 후순위 권리가 존재할 때. 4번. 자, 갑이 X 건물을 매수했는데 A 명의의 선순위 저당권이 있대. 그럼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는 건 갑은 후순위가 없고 내가 꼴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원칙에 따라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소멸하지 않는 건 후순위가 지금처럼 선순위가 있을 때가 아니라 뭐가 있을 때? 후순위자가 있을 때죠. 답은 4번이고요. 56번 점유의 성질이 다른 것은 악의의 무단점유, 요거 타주점유죠. 분묘기지, 타주점유죠. 직접점유죠. 직접점유자면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지. 직접점유하니까 그러면 타주. 수탁자, 타주. 그럼 정답은 5번이죠.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매수한 토지로 알고 한 점유.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일부죠, 일부. 매수했는데 경계선을 착오해서 일부를 자기 땅인 줄 알고 점유하면 이때는 자주점유죠. 그러면 얘랑 비교되는 판례 있었죠? 땅을 샀는데 상당 면적을, 남의 땅의 상당 면적을 점유했다. 시공상에 착오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상당 면적 나오면 요건 자주가 아니라 타주. 일부랑 상당 면적 비교하시고. 자, 57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200조 규정이죠.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으면 적법 보유. 권리의 적법 추정인데 다만 여기서는 이제 조심하실 점이 얘는 이 200조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얘는 등기로 공시하는 거고요. 200조는 점유에 대한 권리적법 추정을 부여하는 거니까 얘는 동산에 관한 규정이다. 2번. 전후 양시, 전이랑 후랑 두 시점을 점유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198조의 점유 계속의 추정에 관한 규정이죠. 이때는 양시점의 점유자가 달라도 동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다만 점유가 승계되었다는 사실은 입증되어야 한다.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이게 분리주장이죠. 내 것만 따로 분리주장하거나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뒷부분은 승계 주장이 되겠죠. 점유자는 자기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도 있고 승계 주장할 수도 있어요. 물론 승계할 때는 그 하자까지 다 승계해야 되고요. 그러면 요 199조의 이 규정은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에는 적용될 수 없죠. 왜? 상속은 분리 주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요 조문은 특정 승계일 때 쓰는 말입니다. 4번.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자주 타주 점유에 상관없이 현존이익만 책임지느냐. 틀렸죠? 누구만? 선의이면서 자주. 우리 선자 씨만 현존이익 배상이고요. 타주 점유자는 전부 배상입니다.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 악의 점유자도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갖는다. 비용은 선악을 불문하고 가집니다. 그 다음에 58번. 상린관계에서 옳은 것은 자 1번 수도 등의 시설권이죠. 그럼 수도 등의 시설권에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남의 땅, 갑이라는 사람 땅 밑으로 가스관이나 수도관이나 소수관이나 이런 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땅 주인이 갑이라면 얘 동의가 필수적이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2번. 경계표나 담의 설치 비용은 면적 비례가 아니라 얘들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절반씩. 면적에 비례하는 건 얘는 경계표나 담의 설치 비용이 아니라 뭐예요? 측량 비용.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 그 다음에 3번. 인접한 주거에 들어간대요. 자, 그러면 인지사용 청구죠. 주거에 들어갈 때는 법원의 판결로 대신할 수 없고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죠. 반드시 승낙을 얻어야 하며
법원 판결로 가름할 수 없다. 3번이 옳은 지문. 일반 토지를 사용할 때는 승낙 안 해주면 판결 받아서 쓰면 되고요. 인접한 일반 토지가 아니라 주거라면 승낙이 없으면 안 되죠. 반드시 받아야 돼요. 4번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담해요?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하는 것이 통행권자. 틀렸고요. 5번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 원래 주의토지 통행권은 유상이죠. 근데 무상이라고 나왔네. 그럼 무상이란 말이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 분할, 일부 양도.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무상이에요. 그런데 이 무상의 통행권은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당사자에게만 인정한다. 그게 중요하죠.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특정 승계인, 양수인에게도 적용되느냐? 안 되죠. 이 양수인들은 다시 219조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유상이 되고 사용 범위를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59번.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펴온 거예요. 그건 뭐야? 을이 시효 취득했다는 거, 을이. 자, 그러면 을이 등기를 했느냐? 등기 안 했대요. 20년의 시효가 완성됐는데 아직 등기는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이 제3자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 넘겼대요. 그러면 을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등기를 받아왔어야 되는데 안 받아오다가 병으로 바뀐 거죠. 완성 전에 바뀐 거예요? 후에 바뀐 거예요? 완성 후에 바뀐 거죠. 그러면 이 병은 을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되고요. 물론 그때부터 새로운 기산점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억. 을은 원칙적으로 병에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느냐? 못하죠. 왜? 을이 가지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고 채권은 상대방에게만 행사하는 건데 을의 상대방, 즉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갑이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상대방이 아닌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어요. 니은 병에게 등기가 됐죠.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누구였죠? 갑.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가지는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따라서 어떤 이유로 병에게 넘어갔던 것이 갑에게 다시 돌아오면 갑에게는 등기를 받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옳은 지문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을이 갑의 처분행위 전에 갑에 대해서 시효 취득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을 주장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병에게 팔았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 청구권은 무엇? 매매 대금 내놓으라는 거죠. 매매 대금. 옳은 지문. 그래서 대상 청구권이 나오면 등기 청구권의 행사 시점을 봐야 돼요. 불능이 되기 전에 청구했느냐, 불능된 후에 했느냐. 대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불능 전에 청구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리을. 을에게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을과 갑 사이에 계약상 채권 채용. 바로 틀렸죠. 계약 관계 없습니다. 계약 관계 없다. 따라서 채무불행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면 옳은 지문은 니은과 디귿. 답은 3번이죠. 자, 60번 공유에서 옳은 것입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즉,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2번,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틀렸죠?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전원이 협의해야 돼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로 가는 거지 과반수 동의 가지고 그냥 분할하는 건 아니죠. 3번, 관리 나오네요.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죠. 인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유자 10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과반수 지분권자가 있다면 그 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지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건 아니다. 자, 공유 지분은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미치는 게 아니라 전부에 미치죠. 전부에. 합유도 마찬가지죠. 합유도 합유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떠한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얘가 만약에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면 다른 자의 지분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반수가 되지 않는 한 특정 부분의 배타적 점유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5번. 공유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지분은 각 공유자에게 균등하게가 아니라 어떻게 가요?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 소위 이제 267조의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불리는 거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거나 상속인 있으면 당연히 상속되죠. 상속인 없이 사망했거나 두 번째 그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면 그때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이 귀속되는데 균등하게 가는 게 아니라 각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 그러면 옳은 지문은 1번이었었죠. 1번이 옳은 지문. 나머지는 다 틀렸고. 자, 60번까지 봤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61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부터 보시죠. 다음 중 지상권에서 이제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현재 건물이나 공작물이 없으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틀렸죠.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지 지상물하고는 부종성이 없죠. 따라서 지상물이 없어도 성립하고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존속합니다. 즉 지상권과 지상물은 별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리 양도할 수 있다라고 했죠. 지상권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양도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죠.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특약 자체가 무효고요. 소유자가 아무리 반대해도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양도할 수 있죠. 3번.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 기간을 합산하면 안 되죠. 볼 것도 없이 틀렸고 이거 3번은 뭐 아주 자주 출제되는 판례였고 4번. 지상권은 인접한 토지와의 이용관계에 대해서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되죠. 틀렸고 그러니까 상린관계는 원래 소유권의 내용으로 시작된 거지만 상린관계라는 건 서로 이웃하는 관계니까 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도 준용 조항을 두고요. 부동산 임차권에도 유추 해석해서 유추 적용해 주는 거죠. 자, 5번 영구무한 인정이 되죠. 그래서 영구무한 인정되는 거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영구무한 가능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2번 지역권에서 옳은 것은 자, 지역권은 요역지와의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분리양도할 수 없고요. 요역지는 일부면 안 되죠.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없고요. 지역권은 쉬어 취득할 여지가 없다. 여지가 없다는 건 틀렸죠. 어떤 건 가능해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쉬어 취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공유자 1인이 취득했다? 그러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이죠. 4번이 지역권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된 지문이요. 항상 불가분성에 따라 요역지 공유자가 취득하면 나머지도 다 같이 취득. 5번.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그렇죠. 지역권은 요역지가 넘어가면 따라가고요. 이때 지역권은 이전 등기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63번 전세권에서 이제 옳은 걸 찾습니다. 토지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바로 틀렸죠. 법정 갱신은 어디에만 인정돼요? 건물 전세권.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되는 게 두 개 있었어요. 법정 갱신하고 뭐 있어요? 최단 기간 1년. 최단기 1년은 토지 전세권이란 말 쓰면 틀리죠. 요 둘은 건물에만 인정이 되고 니은.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하느냐. 틀렸죠? 누가 하는 거야? 전세권자가 하는 거죠.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배타적 용익물권은 수선 유지는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뭘 청구할 수 없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수선을 알아서 해야 되니까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디귿. 전세권 설정 등기가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맞춰졌다. 그 등기는 유효하죠. 전세권은 용의권이면서 담보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 전에 미리 마친 등기라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추정한다라는 게 판례였죠. 옳은 질문 리을. 일부 전세권. 중요한 판례죠. 일부 전세권자가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는 받아도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죠. 전부에 대해 경매 물어봤네요.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디귿 리을이 옳은 질문.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64번. 갑은 자신의 노트북을 을에게 빌려줬는데 을은 병에게 노트북 수리를 맡겼다. 병이 수리를 마쳤지만 아직 수리대금을 받지 못한다. 이제 뭐에 관한 사례요? 유치권이죠. 수리비 채무자는 을이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1번. 병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수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틀렸죠?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2번. 을과 병이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을 했어요. 유치권은 강행 규정이 아니니까 배제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을과 병이라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주장할 수도 있다. 3번. 병은 채무자인 을이 아닌 소유자 갑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유치권은 물권, 대세권이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요. 이 유치물은 자기 물건만 아니면 돼요. 타인 것이면 되는 거지 꼭 채무자 소유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4번. 병이 을에게 노트북을 반환했다. 끝났죠. 점유를 넘겨주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됩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4번은 옳은 질문. 5번. 병은 자유롭게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틀렸죠? 유치권자의 의무, 첫 번째 의무, 선관주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 의무는 승낙 없이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죠.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남을 빌려주거나 할 수는 없죠. 답은 4번입니다. 자, 65번. 저당권의 효력이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설정 후 부합된 증축, 부합이 중요한 말이죠. 부합되면 미치는 거죠. 부합되거나 종물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되었느냐 후에 부합되었느냐 따지지 않고 다 미칩니다. 2번. 전유 부분 나왔네? 그럼 전유 부분 나오면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대지 사용권 나와야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칩니다.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 것이고 3번. 저당권의 효력을 저당부동산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약정을 했어요. 이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3번은 옳은 질문.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친다는 이 358조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 배제 특약 할 수 있고요. 이 배제 특약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번. 토지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설정했어요.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에 미치느냐? 안 미치죠. 토지와 건물은 완전히 별개 독립한 물건이니까 각각이죠. 토지 경매가 실행돼서 경락받으면 막 건물을 부록으로 주고 막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고 5번.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또는 토지 임차권에도 미치는 거죠. 종된 권리에 미친다. 답은 3번이고요. 66번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4가지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현대계복,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물론 이제 보증금 계약은 학설의 대립이 있긴 한데 이 4가지 외에는 다 낙성계약입니다. 그러면 찾아보실 점은 계약금 계약 그리고 현상광고 2개는 있네. 니은, 리을. 답은 5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교환, 증여, 매매 얘네들은 다 낙성계약입니다. 자, 67번. 동시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볼 것도 없죠. 동시행이고요.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상호 명의 신탁이에요.
그러면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할 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느냐? 공유물 분할 청구는 안 되죠. 얘네들은 지분권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특정 부분을 소유 주장자 하는 사람이니까 얘네들은 분할 청구는 안 되고 상호명의 신탁을 해지하면서 서로의 지분을 이전하게 되는데 그 지분 이전은 동시행 관계입니다. 2번,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임차인의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이건 왜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고 했냐면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려면 하나의 원인, 하나의 계약에서 나와야 되는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목적물 반환은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요.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금 반환 목적물 인도와 전세권 말소 등기 쭉 나오죠. 전세금이랑 얘랑은 서로 동시에. 임대차도 마찬가지. 임대차 끝나면 임차물 종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과 임차물 돌려주는 건 동시행 관계죠. 법률이 규정하는 동시행 관계. 4번. 해제 시의 원상회복, 무효 취소 시의 부당이득 반환 다 동시행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임대차 끝났을 때 보증금과 목적물.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은 동시행이고 2번은 아니고 68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에 제3자 방화로 건물이 소실됐어요. 멸실됐다, 불능이 됐는데 언제 불능이 됐어요? 계약 체결 후, 후발적 불능입니다. 그럼 계약은 일단 유효하고요. 그리고 제3자 방화라고 써 있네요. 그럼 제3자 방화라는 건 채무자의 잘못이 아니니까 이건 채무불이행 해제란 말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고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기겠죠. 자, 1번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2번 갑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을에게 반환해야죠. 갑은 을에게 채무자로서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계약금은 위로금 아니라 그랬어요. 돌려줘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3번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니까 갑이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물론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죠. 언제였어요? 두 가지. 수령지체 중에 불능이거나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자, 4번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4번 요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말이 나오려면 이 목적물이 소실된 것이 갑의 잘못이 있어야 돼요. 채무불이행해야 되고요. 이건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제3자 방화니까 위험부담의 문제일 뿐입니다. 5번 만약 을에 수령지체 나왔죠. 그럼 수령지체 나오면 마지막에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령지체 중이거나 채권자의 책임. 답은 4번이고요. 자, 69번 갑과 을은 병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그럼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수익자, 병. 요게 이제 기본 모형이에요. 1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과 을 나왔다. 그죠? 그러면 요약자와 낙약자 계약인 거죠. 그럼 요약자와 낙약자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당연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지막에 대항할 수 있다가 나와야 돼요. 대항할 수 없다가 나와야 돼요. 대항할 수 있다 나와야 되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 묻는 거냐면 요게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왔던 판례죠. 을이 병에게 이미 돈 준 게 있대요. 그러면 이 병을 상대로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당사자는 누구예요? 갑과 을이죠. 그러면 을이 병에게 대금을 이미 지급했다 하더라도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였고요. 판례 중에서는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갑은 대가관계. 대가관계는 뭐예요? 갑과 을,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예요?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예요? 요약자와 수익자고 요약자와 낙약자는 보상관계죠. 그러면 대가관계 가지고는 내부계약이니까 을이 주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관계에 기하여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대가관계가 부존재하다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여전히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되죠.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맞고요. 디귿.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 못하지만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해제 가능하죠. 그러면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답은 5번. 수익자 병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나 취소 못하고요. 해제 효과인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도 없어요. 다만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세 개 다 옳은 지문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70번 틀린 것입니다. 해제 효과로 원상회복을 합니다. 해제.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해제는 부당이득의 특칙으로 원상회복이 적용되기 때문에 선의자라도 과실 취득 못하고 무조건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금 받은 사람도 뭘 붙여라? 이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죠. 그게 공평하니까. 니은. 자, 불능 나왔네요. 이행 불능의 경우에 이행 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불능의 경우에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최고, 이행기, 이행 제공 다 필요 없습니다. 불능 즉시 해제하는 거고요.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죠.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약 해제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죠. 3번 틀렸고 4번.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그래서 무슨 해제한 날 이런 말 써 있으면 틀려요. 받은 다음 날 틀리고 언제부터?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1번과 4번이 한 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건을 점유한 자는 해제 시에는 선의 과실 취득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과실 돌려주고 얘도 돈 받았으니까 이자 붙여주고 그렇게 원상회복합니다. 5번. 채권을 양수한 자는 548조랑 단서에 제3자,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제에서는 우리가 통정호의 표시에서 제3자와는 달리 해제에서는 제3자가 되려면 등기 등을 통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되죠. 그래서 채권을 양수했다, 채권 양도, 채권 압류, 채권 가압류, 채권 전부 명령, 채권 어쩌고 저쩌고 써 있으면 무조건 보호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답은 3번이고요. 자, 71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했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고릅니다. 기억. 을은 특약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중도금 지급할 수 있다. 그렇죠? 이행의 착수는 꼭 이행기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착수에 들어갈 수 있다. 니은. 을이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이행에 착수했네요. 그러면 계약금 배액상환 해제 같은 거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디귿. 을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했어요. 계약금 해제한 거죠.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어도 갑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 거예요. 이건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 해제가 아니라 계약금에 의한 해제입니다. 그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누가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리을,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자, 이번에는 이제 채무불이행 나왔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특약이 없어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틀렸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것이지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보려면 위약금의 특약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특약이 없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자기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서 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는 거지 그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였죠. 기억하고 니은 디귿 세 개가 옳은 지문.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2번. 자, 환매 나왔습니다. 환매. 자, 최근 들어서 환매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기억. 환매 기간을 정한 때는 절대로 연장할 수 없고, 부동산 5년, 동산 3년, 요거 한 번 정하면 절대로 연장이 안 되고요. 그리고 환매는 제일 기본이 환매 특약은 매매와 반드시 동시에 해야 돼요. 매매 계약을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사오기로 계약을 하면 그건 환매가 아니라 재매매 예약이고요. 디귿.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된 후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 특약 등기 사실을 들어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죠. 환매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게 아니죠. 바꿔서 얘기하면 환매 특약 등기는 처분 금지 등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환매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나는 너에게 소유권을 못 넘겨줘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옳은 지문. 자, 리을.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에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리을은 틀렸죠.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환매권을 행사하고 그때부터 별도의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이 되는 거죠.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매권, 부동산의 경우에 최대 몇 년까지 환매하면 돼요? 5년 안에 환매권 행사하면 되죠? 그럼 이때 환매권 행사했다면 등기 청구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몇 년? 10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장 몇 년 안에 등기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15년 되는 거죠. 환매권 행사하고 10년의 등기 청구권은 따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럼 틀린 것은 리을 틀렸고요. 옳은 거니까 앞에 3개, 기억, 니은, 디귿. 답은 1번입니다. 자, 73번. 담보 책임 중 1년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일단 1년의 제척기간은 권리의 하자죠. 권리의 하자. 근데 권리의 하자 중에서 제척기간 제한이 없는 게 있었죠? 570조. 전부 타인 권리. 권리를 전혀 취득 못하면 제척기간 따로 두지 않고요. 그리고 권리를 쫄딱 다 잃어버렸다. 576조. 저당권이 행사되어서 권리를 모두 잃어버리면 행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전혀 취득할 수 없거나 모두 잃어버렸을 때 제한 없고, 그리고 물건의 하자, 얘는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번 전부 타인이네요. 그럼 뭐 볼 것도 없죠. 답은 바로 1번입니다. 얘는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2번 일부 타인 권리, 안날로부터 선의자는 안날로부터 1년, 악의자의 대금 감액 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자,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다. 안날로부터 1년. 용익적 제한이죠. 용익적 제한 또는 제한 물권 제한. 안날로부터 1년. 일부 멸실이죠. 안날로부터 1년. 답은 1번이 되겠고, 74번.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특약 중 효력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뭘 찾으라는 거죠? 강행 규정을 찾으세요라는 거죠. 그러면 1번은 뭐 했대요? 유익비를 포기했대. 유효하죠. 비용은 임의 규정이고요. 그럼 2번은 쭉 보니까 지상물 매수를 일절 행사하지 않기로 포기 특약한 거죠. 강행 규정 위반 무효입니다. 답은 2번. 가장 대표적인 강행 규정이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죠. 3번은 필요비. 사실 뭐 1번, 3번은 똑같은 얘기죠. 비용 포기는 할 수 있고, 4번. 양도 및 전대 금지 특약. 당연히 할 수 있죠. 특별한 약정 없으면 양도 전대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임의 규정이니까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도록 특약할 수도 있어요. 5번. 차임을 매월 초에 지급하기로 특약했다. 할 수 있죠. 민법 633조 규정에서 차임은 원칙적으로 후급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일반 건물임대차는 매월 말에, 토지임대차는 매년 말에 내놓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약으로 달리 정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75번 토지임대차에서 옳은 것을 찾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왜 틀렸어요? 토지잖아요, 토지. 그럼 토지면 부속물 매수가 나오면 안 되고 토지는 지상물 매수로 가는 거고요. 부속물 매수는 토지 임대차가 아니라 건물이나 공작물 임대차에서만 나오는 거죠. 니은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하지 않고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원래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바로 할 수 없고요. 계약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 거절당하면 하는 거야. 근데 기간 정함이 없는데 임대인이 먼저 해지 통고한 거야.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갱신 좀 이럴 필요 없잖아요. 이때는 그냥 바로 매수를 청구합니다. 디귿. 임차인이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근저당 달린 건물이라고 못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근저당 달린 건물에 대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옳은 건 니은 하나만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76번. 주임법 대항력 우선 변제에서 틀린 겁니다. 1번. 확정일자를 인도 및 주민등록일 이전에 갖췄어요. 그럼 확정일자만 있다고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었다면 언제 우선 변제권이 생겨요? 대항력이 생길 때 같이 생기는 거죠. 우선 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25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고 인도와 주민등록을 3월 26일 날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기는 거야? 아무리 확정일자가 있어도 대항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3월 27일 0시를 기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같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 이게 최우선 변제죠.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 대항요건을 갖춰야죠. 언제까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갖추면 됩니다. 3번. 대항력 갖춘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이의 제기했대요. 그러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하는데 이 승계는 면책적 승계이기 때문에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거야. 상당 기간 내. 그러면 이 승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종전 소유자인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이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돼요. 보증금을 수령할 때는 인도해야 한다. 조심하실 점은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인도하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죠. 소위 집행개시요건의 예외가 적용되고요. 다만 언제는 인도해야 돼요? 보증금 받을 때는 양수인, 경락인에게 인도해야죠. 5번.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얘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건 주택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만 경매되면 대지 배당에 참가해서 우선 변제 받으면 돼요. 77번. 주임법과 상임법이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똑같죠. 임대인의 지위승계.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임차권 등기 명령, 계약갱신 요구. 이게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약갱신 요구는 상가에만 있었던 거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법을 개정해서 갱신 요구권 규정이 새로 들어가게 되었었죠. 권리금은 어디서만 나오는 거예요? 권리금은 상가에서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주택에만 있는 건 뭐 있어요? 주택에만 있는 건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 규정이 있었죠. 그거는 상가에는 없고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 생활을 위한 거니까 이건 주임법에만 있습니다. 78번 집합 건물에서 5분의 4, 5분의 4. 그 5분의 4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재건축. 재건축. 그리고 1번 권리 변동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 답은 1번이죠. 원래 일반적인 공용 부분 변경은 얼마예요? 3분의 2죠. 3분의 2인데 권리 변동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 이때 권리 변동 있는 것이라는 건 이것으로 인해서 대지 사용권이나 또는 구분 소유, 전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경우엔 공용 부분 변경을 5분의 4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규약의 설정이나 변경, 각 4분의 3. 구분 소유권의 경매 청구. 그러니까 이 경매 청구나 사용금지 청구, 요거는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죠. 의무 위반하는 경우에는 4분의 3,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고요. 임시 집행은 5분의 1. 이건 어쩔 수 없는 암기사항이니까 일단 체크해 두셨다가 시험 막판까지는 꼭 암기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79번. 갑은 을에게 1억을 빌려주고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했어요. 자, 그러면 담보 가등기네요. 을이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1번. 갑의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가 되겠고요. 2번. 을의 채무 변제와 갑의 가등기 말소문은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죠.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라 변제를 먼저 얘가 이제 선이행해야 되죠. 얘가 선행돼야 한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가담법에서 청산 절차가 끝날 때 마지막에 뭐예요? 청산금을 주면서 본등기와 인도를 받죠? 그건 동시행관계야.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 해주는 건. 그런데 변제랑 말소하는 건 동시행관계가 아니고, 자, 갑은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고 공적 실행이죠. 사적 실행으로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 있다. 사적 실행으로서는 처분 청산을 할 수 없고 권리 취득에 의한 귀속 청산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갑과 을이 청산을 거치지 않기로 특약했다면 그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5번.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자, 가담법에서 사실은 제일 반가운 단어는 경매예요. 경매. 경매가 실행되면 누가 경매를 했느냐와 상관없이 담보가등기는 뭘로 봐요? 저당권으로 봅니다. 그럼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경매 들어가면 담보가등기는 무조건 소멸할 수밖에 없죠. 저당권이 되니까 배당받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강제경매가 이루어졌는데도 나중에 무슨 본등기 할 수 있다. 이런 말 써있으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대로 소멸합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자, 80번.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을 했고요. 그 후 갑은 병 소유 X 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해서 을로 등기했다. 자, 계약형이에요? 삼자간이에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건 이 신탁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건 뭐야? 삼자간. 돈 받은 수탁자가 계약을 했다. 을과 병이 계약했다. 이러면 계약형이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얘랑 매매 계약을 한 거야. 그리고 등기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요게 삼자간 명의신탁. 누가 계약을 했다고요?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을 한 거죠. 그럼 기억,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부당이득이 나올 수 없는 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갑에게. 왜?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병에게 여전히 등기를 받아올 권리가 있고요. 이 을도 부당이득을 취한 게 없어요. 왜? 이건 무효니까.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등기를 받아올 수는 없고요. 2번. 그럼 어떻게 해요? 갑은 병을 대위에서 을 등기 말소를 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이 갑이 병을 대위에서 요거 말소시키고 그리고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병에게서 등기를 받아오면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3번.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정의. 그러면 사실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반가운 친구 정이 나왔다. 제3자죠. 부동산 실명법은 제3자가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3자가 나오면 가운데 내용은 볼 필요 없죠. 무조건 부동산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옳은 지문이네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니은과 디귿,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1회 모의고사 해설을 간략하게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려운 부분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론 강의 한번 확인하시고 또는 뭐 질문을 주셔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